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심상치 않은 내후 외환을 겪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에서 출구를 찾지 못함에 따라 유류 공급 차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미국 내 유가 급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보다 유연하고 온건한 단속으로 일대 전환하기 위해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에서 이례적으로 동시에 수개월씩 급진전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아마존과 월마트가 초고속 배송을 목표로 미국 유통시장에서 치열한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심상치 않은 내후 외환을 겪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핵심 참모 중 한 사람인 국가대테러센터장이 이스라엘의 부추김으로 벌이고 있다며 이란과의 전쟁에 반대한다며 전격 사임했고, 밖으로는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군함 파견을 요청했으나 부정적이거나 미온적인 반응을 얻어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 개전된 중동 전쟁이 3주째 접어들었으나 파상 공격에도 유가 급등을 진정시킬 해법은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17일 개전 첫날 사망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대신해 사실상 이란의 전쟁을 지휘해온 알리 라리자니 이란 국가안보회의 수장을 폭격으로 사망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지도부 절멸작전이 지속돼 이란의 최고 지도부를 계속 사라지게 하고 있으나 이란의 군부 강경파와 온건 정치 세력의 다리 역할을 해온 라리자니를 제거해 이란이 더 군부 강경파로 기울게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추김에 이란 공격에 나섰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종의 내후 외환에 본격 시달리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국내 안보 책임자인 핵심 참모 조 켄트 국가 대테러센터장이 전격 사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가 사임한 자체가 아니라 SNS에 올린 사직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사직 이유를 이스라엘의 소가 이란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양심상 이란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고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조 켄트는 이란은 미국의 임박한 위협이 아니었다며,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강력한 로비 압력을 받거나 속아 이란과의 전쟁에 끌려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켄트의 이런 사임의 표는 트럼프 충성파, 측근 강력한 우군 진영에서 이란 전쟁 때문에 심각한 균열이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 등비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 켄트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 방송인 터커 칼슨은 이미 같은 이유를 대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을 강하게 비판하고 미국 우선에 위배되는 이번 전쟁에서 빨리 빠져나올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터커 칼슨은 조 켄트는 매우 용감한 행동을 한 것이지만 유태계들이 장악하고 있는 네오콘이 아마도 그를 망치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밖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영국과 프랑스, 독일, 호주 등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스 해협에서 유조선들을 에스코트해줄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대부분 부정적 또는 미온적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일종의 외환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 호주 등이 군함 파견 불가를 분명히 하고 프랑스마저 냉담한 반응을 보인 가운데 맹방 중의 맹방인 영국이 대안을 모색하고 있어 어떤 방안이 마련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중동 전쟁에서 출구를 찾지 못함에 따라 미국 내 유가 급등이 계속 악화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값이 3달러 79센트로 개전 이래 80센트 급등한 데 이어 디젤유는 더 빠르게 급등해 2022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주변 석유시설 공격으로 유류 공급 차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유가 급등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17일 현재 국제유가는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는 배럴당 95달러, 영국 브렌트유는 102달러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제1의 석유 생산국인 미국 내에서도 유가가 유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디젤유 가격은 17일에 2022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5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디젤유 가격은 갤런당 5달러 4센트를 기록해 일주일 전 4달러 78센트에서 단숨에 5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휘발유값보다 더 빠르게 급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젤류는 트럭과 기차, 선박 등이 주로 사용하고 건축과 농장 등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모든 상품과 운송비 등 비용을 급증시킬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제트 연료를 사용하는 항공기들의 비용 상승으로 대부분의 항공료가 2배씩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도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AAA에 따르면 미국 내 휘발유 값은 17일 현재 갤런당 3달러 79센트로 집계됐습니다. 워싱턴 DC는 현재 3달러 87센트로 4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며 가장 비싼 캘리포니아는 이미 5달러 54센트까지 급등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휘발유 값은 중동전쟁 개전 다음 날인 3월 1일부터 갤런당 80센트 27% 급등한 것입니다. 디젤유 가격은 개전 이래 34% 급등해 휘발유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년 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의 유가 급등 기록을 이번에 모두 깰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내 휘발유 값의 최고치는 4년 전인 2022년 6월 14일에 기록했던 갤런당 5달러 2센트로 나타났습니다. 디젤유 최고치는 역시 4년 전인 2022년 6월 19일에 5달러 82센트까지 치솟은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유가 급등으로 2022년 6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인 9.1%까지 급등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들을 최대한 추방한다는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보다 유연하고 온건한 단속 전략으로 일대 전환하기 위해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단속을 진두지휘하던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전격 경질된 데 이어 강력한 거리 단속을 실행했던 그렉 보비노 전 국경순찰대 광역팀장은 아예 은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민주당이 허용했던 불법 체류자들을 최대한 미국에서 내보낸다는 이민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이민 단속 전략과 전술 방식에는 일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매스 디포테이션, 즉 대규모 추방이라는 구호를 내걸지 않고 범죄 불법 체류자들을 최우선 체포 추방하는 타겟티드 오퍼레이션, 즉 표적 단속으로 일대 전환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대 전환을 위해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단속을 진두지휘하던 크리스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전격 경질돼 3월 말에 퇴임하는 동시에 연문서까지 놔둘 정도로 강경책을 주도해온 코리 루안도스키 보좌관도 함께 물러납니다. 여기에 무차별 거리 단속의 상징 인물이었던 그렉 보비노 전 국경순찰대 광역팀장은 이달 말로 56세에 조기 은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렉 보비노는 광역 사령관으로 임명돼 로스앤젤레스에서 5,000명, 시카고에서 4,400명, 미네소타에서 4,000명을 체포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렉 보비노 광역팀장은 국경순찰대원 200명 내지 250명을 인솔하고 장갑차와 헬기까지 동원해 무차별 급습과 거리 단속을 벌여 얼굴 생김새나 사용 언어만 보고 듣고도 마구잡이로 연행했으며 결국 미네소타에서 시위대와 충돌하며 시민권자 2명을 총격 사망케 하는 사태를 빚게 했습니다. 둘째, 대대적인 물갈이에 앞서 이민 단속 전략과 전술, 방식에서 일대 전환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매스 디포테이션, 사상 최대 추방을 내걸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 66만 명, 최종 추방령을 무시하고 잠적한 도망자들 130만 명부터 체포 추방하는 표적 단속으로 이미 일대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하루에 3,000명씩 체포하라는 체포 쿼터를 설정해 이에 미달하면 퇴출되는 이민 단속 요원들이 무리수를 두게 하는 사태는 중지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애비게일 잭슨 부대변인은 올해에도 100만 명 이상의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 목표와 기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잭슨 부대변인은 그러나 첫 해에도 강제 추방뿐만 아니라 자기 추방, 자진 출국, 국경 봉쇄로 성공적인 목표를 달성했다며 이민 단속 전략과 전술, 방식에서는 일대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백악관에 이런 요청이 있음을 확인하고 보조를 맞춰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런 존슨 상원의원은 보다 인간적인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4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 이민과 가족 이민에서 이례적으로 동시에 수개월씩 급진전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취업 이민에서는 영주권을 승인받는 최종 승인일에 1순위와 2순위가 모두 오픈됐고 접수 가능일은 1순위와 2순위, 3순위 숙련지까지 오픈되는 진기록을 보였습니다. 4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극히 보기 드문 급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적재 서류를 급감시켰기 때문에 영주권 문호가 급진전된 것이라며 일부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상당수에겐 무더기 기각당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4월의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 이민은 물론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가족 이민까지 거의 모든 범주에서 수개월씩 급진전됐습니다. 취업 이민에서 박사급이 신청하는 1순위의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은 연속 오픈됐습니다.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까지 오랜만에 오픈돼 우선순위 일자와 상관없이 승인받는 대로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학사학위 이상과 숙련직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24년 6월 1일로 8개월이나 급진전됐고 접수 가능일은 아예 보기 드물게 오픈됐습니다. 취업 3순위 숙련직으로 영주권을 신청 중인 사람들은 4월에 접수 가능일이 오픈됨에 따라 우선순위 일자와 상관없이 이민 페티션 I-140만 승인받으면 I-48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이 2021년 11월 1일로 한 달 개선됐고 접수 가능일은 2022년 8월 1일로 5주 더 진전됐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의 비성직자는 최종 승인일이 2022년 7월 15일로 가장 많은 1년이나 급 개선됐으나 접수 가능일은 2023년 1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계속 오픈됐습니다. 4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거북이 걸음해온 가족이민에서도 거의 모든 범주에서 수개월씩 급진전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7년 5월 1일로 약 6개월이나 나아갔고 접수 가능일은 2018년 8월 1일로 8개월이나 급 개선됐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4년 2월 1일에서 멈춘 반면 접수 가능일은 아예 오픈됐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7년 5월 22일로 약 6개월이나 나아갔고 접수일은 2017년 8월 8일로 약 5개월 개선됐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11년 12월 22일로 약 4개월 개선됐고 접수 가능일은 2012년 11월 22일로 4개월 진전됐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08년 6월 8일로 5개월 나아갔고 접수일은 2009년 5월 15일로 2개월 보름 개선됐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배송 속도 경쟁이 다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1시간 혹은 3시간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며 월마트와 정면 승부에 나섰는데요. 이 아마존은 신선식품 매장 폐점 등 일부 수익성이 낮은 사업은 정리하고 효율적인 빠른 배송에 집중하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전략적 재편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배송 경쟁이 다시 한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최근 1시간, 3시간 배송 서비스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기존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약 2,000개 지역에서 3시간 배송을 제공하고 이 가운데 수백 개 지역에서는 1시간 배송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워싱턴 DC 같은 대도시는 물론 교외 지역과 중소도시까지 빠른 배송 옵션을 확대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요금은 프라임 회원 기준 1시간 배송이 9.99달러, 3시간 배송이 4.99달러로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격적인 확대와는 달리 아마존은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서비스들을 축소하거나 중단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인 아마존 프레시는 수익성 문제로 일부 오프라인 매장을 폐점했고 배송 서비스 역시 지역에 따라 축소됐습니다. 또한 드론 배송 사업인 아마존 프라임 에어 역시 초기 기대와는 달리 규제와 비용 문제로 제한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별, 분야별 서비스 정리가 이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부담입니다.
초고속 배송이나 드론 배송은 물류 인프라 구축과 유지 비용이 매우 크고 특히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금리 상승과 투자 환경 변화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은 무리한 확장보다 수익성 확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 수요 역시 모든 초고속 서비스가 성공하기는 어려운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른 배송에 대한 선호는 높지만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은 상대적으로 낮아 무료 또는 저가 배송이 여전히 더 큰 선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이 다시 초고속 배송 확대에 나선 이유는 경쟁 심화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는 전국 매장을 기반으로 한 빠른 배송 서비스를 강화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아마존보다 더 빠른 배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흐름을 서비스 축소와 배송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는 모순적인 상황이 아니라 수익성이 낮은 실험적 사업은 정리하고 기존 물류망을 활용한 효율적인 빠른 배송에 집중하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속도 경쟁과 수익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 속에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판도도 다시 한번 변화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